안녕하세요. 브로드컬리라는 잡지를 만들고 있는 조퇴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2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책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이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출판사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먹고 살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잡지에서 서점을 취재한 이제 호가 2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서점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들 되게 낭만적인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또 거기 서점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해서 뭔가 한켠으로 부럽다,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것 같다, 나도 저렇게 살아볼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저희 잡지 팀에서 이제 그런 서점들을 취재를 했었고 그 서점들에 가서 물었던 질문이 이겁니다. 책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이게 아마도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할까라는 일부에서 나눴던 주제랑 일맥상통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점을 하면은 뭔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과연 돈은 얼마나 벌까? 그렇죠? 개인적인 어떤 고민이 묻어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잡지를 취재했던 경험을 공유를 드리고 그 안에서 제가 느꼈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점들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잡지에서 왜 이런 로컬숍 혹은 자영업 공간을 취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굉장히 멋진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의 이득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공간이 왜 좋냐?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득을 계속 보고 싶은 거고 그게 왜 이득이냐? 자영업 공간들이 왜 저에게 이득을 주느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자극을 받고 싶을 때 아니면 어떤 멋진 것들을 보고 싶을 때 해외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유럽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죠. 비행기 티켓도 끊어야 되고 호텔도 끊어야 되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저런 자영업 공간들의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가게 공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 그 작은 우주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예시를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가 취재했던 서점 중에 이제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작은 서점이 있어요. 그 서점에 가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책들이 막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막 쌓여 있어요. 책상에. 바닥에서부터 쌓여 있고 화장실 문 앞에도 쌓여 있고 화장실 문도 다 안 열리고 왜 이렇게 책을 안 치우시냐? 그 운영자분께 물어보면은 본인은 이제 작은 서점을 열기 전에 대형 서점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책이 좋아서 서점에 이제 취업을 한 건데 너무나 많은 책들을 하루 안에 계속 만져야 되다 보니까 책이 더 이상 나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일로 다가오더라. 그래서 내가 언젠가 서점을 연다면은 책을 치우지 않겠노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실제로 안 치우고 계세요. 너무 이제 어른들이 혼내가지고 좀 치우신다고는 하시는데 그 안 치워져 있는 책들이 주는 어떤 그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 아늑함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이제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책을 놓고 계시는데 제가 그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그 서점에서 책을 사면서 분위기가 좋으니까 2,000원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잖아요. 전 그 분위기를 느끼고 나오는 거죠. 그거는 아마도 저에게 이득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역시 그 서점 이야기인데 간혹 가면은 서점 문은 열려 있는데 그 사장님이 안 계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분이 택배 보낸다고 우체국에 자전거 타고 나가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택배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택배가 이제 서비스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제 문 앞까지 와서 픽업을 해주시는 서비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굳이 자전거를 타고 이제 우체국까지 나가시는 거죠. 여쭤보면 제가 자전거 타고 나가는 걸 좋아해서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듣고 나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된 후로부터는 그 서점에 가서 그 사장님이 안 계시면 뭔가 기분이 되게 좋은 거 있죠. 자전거 타고 우체국에 가셨겠구나. 좀 있으면 오시겠구나.
좀 있으면 오세요. 오셔가지고 우체국을 좀 다녀왔습니다 하세요. 저는 뭔가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분이 만든 작은 우주인 거죠, 그 서점이. 하지만 저는 역시 자전거 타고 오시는 거 보고 기분이 좋았으니까 500원 더 드리지 않죠. 책 정가 주고 사고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저에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작은 자영업 공간들이 소중하고 그 자리를 잃지 않고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에서 취재도 하고 잡지도 만들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자영업 공간들을 다루는 컨텐츠는 굉장히 많기는 하죠. 꼭 잡지가 아니어도 방송 컨텐츠도 굉장히 많고, 단행본으로 나오는 책들도 많고 한데, 굳이 저희가 또 한 권을 얻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네 출판사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아마 제가 일부 때 말씀드린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현실적이고 어쩌면 부정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린 것과 같이, 저희 잡지 편집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중점을 두고 취재를 해보고 있어요. 서점을 열었다. 낭만적이잖아요. 과연 현실적으로도 만족스러운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 행복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알게 됐다고 했다면, 잡지를 이제 취재를 하고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되게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 같아요, 공간들에.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이제 겪고 있는 과정,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과정들을 담으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주로 3년 이하 공간들을 취재를 많이 하거든요. 3년 이하의 서점들, 3년 이하의 빵집들, 3년 이하의 제주도 이주민의 가게들,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해서 취재를 하는데, 왜 꼭 3년이나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묻진 않으셨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3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부분 저희 취재에 응해주시는 분들이 기존에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런 공간들을 여신 분들이에요. 어쩌면 이제 용기 있는 결정을 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자영업이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분명히 우리나라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했을 때, 하지만 1, 2년 정도는 이제 기존에 모아뒀던 돈도 있을 테고, 이제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떤 마음의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마음의 힘도 또 있을 테고, 그게 한 3년 정도 지나다 보면은 이제 마음의 힘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저도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보통 아실 수 있을 테지만, 건물 계약들이 보통 2년 단위로 이제 갱신이 되는데, 한 번 정도 재계약은 그래도 용기 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년이 지나면 이제 두 번째 재계약을 해야 될 텐데, 그거는 단순히 용기나 어떤 마음의 힘만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이제 진지하게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과 현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그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3년 내외 가게들을 저희가 찾아서 취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런 서점을 해서 행복해요 라는 말은 결과인 거잖아요. 하지만 그 행복이라는 결과를 찾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는 과정들,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과정들을 읽으면서 더 깊은 애정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로컬숍 종류는 많은데 왜 꼭 서점을 취재했냐? 이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2년 전, 1년 전도 그랬었는데, 서점 여신분들에 대한 컨텐츠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대부분은 이제 보면 사진이나 영상 클립을 보면은 되게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사진들이죠. 근데 제가 제 경험상 알고 있는 서점 운영자분들의 표정이 그렇게 막 밝지만은 않거든요. 되게 우울하신 분들이 많고,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밖에서 손님으로 볼 때나 어떤 취재처의 모습으로 볼 때는 좋게 이제 예쁘게 포장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그 예쁜 공간 안에서 책이라는 어떤 낭만적인 그 소비재를 판매하고 계시니까. 들여다 보면은 이거 조금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서점에서 책 10,000원짜리 팔면 얼마가 남을까요? 서점 운영자분께 잘 생각 안 해보신 부분이겠죠. 보통 많이 남으면 30%에서 적게 남으면 20% 정도 남거든요.
출판사나 도매상에서 서점에 책을 넘겨줄 때 정가의 70% 내지 80%에 넘겨줘요. 그러면 10,000원짜리 책을 팔면 2,000원이 남는 거죠. 책 한 권 팔 때 2,000원이 남는데 10권 팔면 2만 원, 100권 팔아야 20만 원이죠. 그걸로 월세 내고 본인 생활비 하시고 하시는 건데 작은 서점에서 하루에 100권 파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제 이거는 또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쉽지 않아요. 100권 팔기도. 그러니까 하루에 수입이 20만 원이 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상황이 있고 또 똑같은 책을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하면 10%를 당장 할인받을 수 있잖아요. 내일이면 우리 집으로 배송이 오는 거고. 그래서 서가에 들렀다가 사진만 찍고 가는 손님들도 되게 많대요. 그런 손님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운영자분들이 잠시만요, 사진은 지우고 가시죠. 하기 어렵잖아요. 언제 또 오실 손님인지 모르는데 또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우니까 또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시고 이익이 박한 사업이다라는 부분 외에도 또 어쨌든 건물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2년 뒤에 새로운 계약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안고 이제 앉아 계시는 건데 그걸 이제 컨텐츠로 나갈 때는 굉장히 미소 짓고 있는 그 부분들을 위주로 내보내니까 저희는 좀 다른 부분을 취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너네 출판사는 그럼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고 싶냐? 라고 물으실 수 있겠죠. 네, 저희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왜 그런 거 하면은 잘 만들어 놓은 행복, 결과에 대한 컨텐츠는 사실 저희가 아니어도 만들어주는 곳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거짓말이 절대 아니거든요. 행복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만족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그것들을 이제 컨텐츠로 만들어서 유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또 용기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대로의 가치가 있고 그게 절대 나쁜 것은 아닌데 저희는 그 이면의 현실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부정적인 혹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뭐 돈과 직접 연계가 된다거나 어떤 법적인 문제, 좀 생각하기 싫은 부분들에 대해서 다뤘을 때 독자로 하여금 독자는 이제 서점에 가는 서점 그 손님들일 텐데 그분들이 정가의 책을 사고 나오면서 그 돈이 아깝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만들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 공간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떤 어려움들을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어떤 고민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민들이 정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유지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견디어내는 동기는 무엇일지 서점이 예쁘고 뭐 낭만적이어서 찾아갈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서점이 있기 위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 안다면 더 흔쾌히 소비를 할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런 이유로 취재를 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해드리면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서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서점을 여신 분이 있어요. 회사에서 이제 연봉도 이제 괜찮게 받으셨었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괜찮은 연봉을 받으셨었고 근데 나와서 서점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없을 때 하는 일이 뭐냐면은 사람인 그 구직 사이트 있죠. 거기 들어가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계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회사를 나와서 서점을 열었는데 서점에서 하는 일이 소일거리 없는데 찾아보는 거라는 현실이 굉장히 그 괴리로 다가온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하셨는데 어떤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결정을 한 사람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고민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떤 소위 말하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서 서점 같은 공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결코 용기 없는 삶도 아닌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꼭 결정을 내려야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우리 모두 행복하면 좋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뭐 북페어나 이런 데 나가서 저희 책 제목을 보시고는 물어보세요.
책 제목이 이제 책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그럼 당신이 취재를 했으니까 물어보자. 책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냐? 라고 하면은 제 경험으로 대답을 드리는 내용이 결론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저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론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현상이 같다 하더라도 결론이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서점이었는데 어떤 서점은 결국에 문을 닫았고 어떤 서점은 문을 계속 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책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냐라는 질문이 한편으로 단편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서점을 열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서점 운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 두 가지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결론이 달라지는 거를 제가 서점을 취재하면서 느낀 것 같아요. 이게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이제 소위 말하는 안정적인 선택이 있잖아요. 사실 뭐 안정적인 선택이 요즘 시대에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제 그런 선택을 바라는 뭐 주변에 뭐 친구들이나 어른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 서점을 연다거나 그런 결정을 내린다고 할 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겠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 그에 대한 답은, 결론은 그 일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를 여기 와주신 분들이 제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하실 때도 저의 동기가 무엇이고 저의 목표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은 제가 바로 답해드리긴 어렵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시나 이제 스펙을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면 요새는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뭐 친구들 사이에서 넌 왜 그런데 목매다느냐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제 뭐 강연이나 뭐 이런 책 같은 걸 읽어보면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도 하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사람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서점을 연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회사를 그만두고 저처럼 뭐 자기 일을 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된다고 불행한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되고 싶은 나의 동기가 무엇이고, 공무원이 되어서 내가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은 나의 선택에 대해서 분명히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좀 그렇지 않은 길을 선택할 때도 본인의 동기와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은 걱정 어린 시선으로 얘기를 하시는 주변 분들에게 대답을 할 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솔직하고 논리적인 답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몰라서 힘들었던 건데,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결정은 결과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고 결론도 아니고 과정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취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튼튼한 마음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봐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의 로컬숍 취재기에 대한 강연을 들어봤는데요. 이번 순서는 강연자의 삶에 영향을 끼친 인생 책에 대해서 소개시켜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론리 플래닛 스토리라는 책인데요. 아마도 세계에서 제일 컸던, 지금도 제일 큰지 모르겠지만 여행 가이드북 회사이고, 론리 플래닛 스토리는 론리 플래닛을 창업한 부부의 자서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네, 그 책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론리 플래닛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다면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아마 2010년도 이제 초반 때 기준일 것 같은데 이 책을 만든 부부의 회사가 여행 가이드북을 만드는 회사인데 저희 출판사는 이제 파트타임 포함해서 직원이 5명 있습니다만 여기는 500명 직원이 있고 그리고 연간 700만 부 이상 판매를 했다고 해요. 굉장히 성공한 이제 사업을 만드신 분들인데 아마 이분들에게 이제 강연을 들으시면 더 큰 도움이 되겠죠. 제가 모시고 올 수 없으니까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 선정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남자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MBA를 졸업을 하시고 이제 포드 자동차라는 회사에서 이제 취업을 약속받은 상황에서 취업을 늦추자라고 이제 연락을 취하고 여행을 가신 거죠. 동남아 이렇게 아시아 일주를 하시고 이제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하신 거죠. 말하자면 소위 하고 싶은 일 선택한 사람인 거죠. 이제 좋은 조건을 뒤로 제쳐두고 근데 그런 결정을 하셨는데 그분이 쓰신 자서전의 목차를 보면은 아마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를 아실 수 있을 텐데 목차에 보면은 이런 목차들이 있습니다. 일은 많아지고 돈은 떨어지고 벼랑 끝에 매달려 그다음에 세상의 모든 골칫거리 항상 좋은 친구만 만날 수는 없다. 굉장히 부정적이죠. 또 부침의 시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젠 어디로? 이런 목차만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선정 이유가 뭐냐고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답을 드리면은 이분들이 정말 이제 말하자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실제 그 사업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회사를 만드셨고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죠. 지금도 여행을 다니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찾아봤어야 되는데 계속 여행을 다니시고 책을 쓰시고 굉장히 행복한 조건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막상 이분들이 이 책을 만드시고 사업을 읽어 나가신 과정을 읽어보면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느껴지실 거예요. 얼마나 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게 사람을 골치 아프게 하고 또 후회하게 만들고 하는지 그런 현실적인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큰 스케일로 읽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럼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한참 책을 만들던 시기에 이 책을 접하고 이제 읽게 되면서 굉장히 힘을 이제 얻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남의 불행을 보면서 이제 위안을 얻는 건 되게 나쁜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론리 플래닛이라는 책이 굉장히 많은 부수를 찍어내는 이제 여행 가이드북이었는데 이분들이 유럽 가이드북을 이제 야심차게 내놓으시면서 여기 기록이 돼 있거든요. 표지에 책 등에 유럽의 철자를 틀린 거예요. 몇 부를 찍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굉장히 많은, 예전에는 책을 굉장히 많이씩 찍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유럽 가이드북을 인쇄를 했는데 모든 수량이 다 잘못된 스펠링으로 인쇄가 된 거죠.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굉장히 잘 상상이 됐는데 그 긴박한 순간 그리고 화가 날 수 있고 굉장히 사업이 틀어질 수도 있는 순간이었는데 이분들이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가 되었었고 저에게는 이렇게 큰 사업을 일구신 분들이고 또 용기 있는 결정을 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도 이분들이 결코 모든 과정에서 행복하지 않다. 그 과정을 보면서 저에게 그게 위로가 된다는 게 사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제 남의 불행을 보고 제가 위안을 얻은 거니까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분들도 이런 과정을 겪으시는구나. 어떻게 해결하든 간에 해결은 해결인 거고 그런 어려움이 닥쳐오는 과정을 겪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큰 위안이 됐고 또 여러분께서도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예상치도 못했던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문제들이
이제 찾아올 때가 있겠죠. 근데 그랬을 때 그런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네, 이 책을 통해서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면은 좌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네, 그 좌절의 어떤 깊이라고 할까요? 그걸 좀 더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편집장님의 강연을 듣고 나니까요. 이 사실 한 가지는 가슴 속에 남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은 행복을 위한 하나의 퍼즐일 뿐이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 퍼즐을 맞춰 나가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 뉴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